마치 읽고 싶지만은 또 읽기 어려울 것 같은 고양이는 너무 귀여우니까요. 그쵸. 당신이 가지고 싶은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은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본 것입니까? 끌리는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새로 나온 책을 함께 골라보는 시간. 신간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소개해 왔잖아요. 포근한 에세이부터 읽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건강관리책, 만화, 동물 관련 책, 그리고 진짜 맘먹고 읽어야 되는 벽돌책까지. 아무래도 김영사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책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김영사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만드시더라고요. 고은 씨는 평소에 어떤 책을 주로 읽어요? 저는 원래 소설을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짧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울림이 있는 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그때 끌리는 것? 저도 책을 사러 서점에 가다 보면 뭔가 원래 사려고 했던 책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독서의 취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책 쇼핑의 맛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김영사 책들로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소개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서점을 떠도는 장바구니를 위한 안내서. 취향과 조금은 멀었던 장르거나 혹시 생소한 분야더라도 저희가 하는 책 소개 영상을 보시다 보면 또 딱 하고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취향의 선을 한번 넘어보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첫 책은 생각의 시대입니다. 네, 인문학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 하고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14년에 나왔던 그 책이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예시와 매끄러운 표현으로 다듬어진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첫 출간 당시에도 많은 독자들과 언론의 추천이 있었던 만큼 못 읽어보셨다면 지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목이 생각의 시대잖아요. 시대라. 이거 역사책인가요? 그렇기도 한데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스가 도약할 수 있었던 생각의 도구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메타포라, 아르케, 로고스, 아리스모스, 레토리케, 은유, 원리, 문장, 수사 등으로 번역되는 이 생각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어떻게 발전해서 적용되어 왔는지를 다루는데, 읽다 보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고의 방식과 연결이 돼요. 솔직히 좀 땡기긴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는데요. 마치 읽고 싶지만은 또 읽기 어려울 것 같은 주제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게 약간 실용서 같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소개하는 생각의 도구들을 익힐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어서 저는 읽고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짧게 읽어볼게요. 오늘날에는 누가 어떤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관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넘쳐나는 데다 개별적이고 미시적이며 수명마저 짧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격변하는 환경을 꿰뚫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거시적이며 합리적인 전망과 판단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에 합당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한마디로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생각의 시대다. 네, 이 생각의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고은 씨가 첫 책을 깊이 생각하며 읽을 만한 책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저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첫 책은요, 폭력의 위상학입니다. 제목 그대로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인데요. 먼저 이 책의 추천사를 몇 개 읽어드릴게요. 폭력에 관해 쓰인 가장 독창적이고 시의적절한 책, 자신을 소진시키는 이들을 위한 철학적 예방책. 이거 아까 그 느낌이죠? 읽으면 좋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울 것 같은. 피로사의 책 아시죠?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바로 그 한병철 교수님의 새 책인데요. 피로사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피로는 폭력이다 라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폭력성을 보게 되는데요. 타인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지금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폭력이라고 하면 직접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상의 폭력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이 궁금했어요. 폭력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풀어가는 내용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줄기찬 요구의 바탕에는 어떤 형태의 부정성도 없어진 세계 또는 그런 인간의 이념이 깔려 있다. 완전히 투명한 것은 기계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기계의 커뮤니케이션일 것이다. 전면적 투명성의 강박은 인간 자신을 시스템의 한 기능적 요소로 획일화한다. 여기에 투명성의 폭력이 있다. 한 인간의 전체적 인격 역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없고 침투할 수 없는 면을 포함한다. 인간을 완전히 둘러내고 그에게 과도한 조명을 비추는 것은 폭력일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부분도 궁금해지는 이유는 책이 좋아서일까요? 언니가 낭독을 잘해서일까요? 당연히 둘 다 맞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 이 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게 되는 책일 겁니다. 네, 이제 다른 취향으로 옮겨가 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고양이 관련된 책을 꽤 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양이는 너무 귀여우니까요. 그쵸. 이번 책은 야옹신 나응식 선생님이 동료 수의사이자 고양이 빅데이터 전문가인 양이삭 선생님과 함께 쓰신 새 책입니다. 책 표지에 있는 "우리 고양이는 나랑 살아서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 집사들이라면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두 수의사가 10년 넘게 상담해왔던 사례를 가지고 실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상담 사례라면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이 들어있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새벽마다 저를 깨워요. 어떡하죠? 캣타워가 없어도 괜찮나요? 현관문이나 베란다에서 애절하게 울어요. 잠만 자는데 괜찮은 걸까요? 고양이 사료 급여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양이 간식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다 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완전 교과서다, 교과서. 내용도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책이 너무 예쁩니다. 책 속의 그림들도 너무 예쁘고요. 초판본에는 고양이 없어도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빨리 사야 돼요. 내 거. 멋있는 거예요. 이거 다 제 거예요. 이것도 내 거. 나눠 갖자. 아무튼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책은요.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마지막 정점.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국제전략 분석가인 저자는 냉철한 시각으로 일본의 현재를 분석하면서 그 마지막 정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해서 우리도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지막 정점이라니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저자는 1991년에 마이니치 신문기자로 처음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일본을 관찰해 왔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잃어버린 10년 후 21세기 일본이 맞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에 대한 4가지 충격을 핵심 키워드로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이었던 리먼 쇼크, 과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던 정치 쇼크, 생가쿠 열도 분쟁, 동일본 대지진 등이 바로 그 4가지 충격인데요. 한국에서도 뉴스로 많이 접했던 주제들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의외로 국제뉴스를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 의외라뇨. 제 이미지를 어떻게 보신 겁니까? 저자의 결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본이 정점을 찍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아베 정부 시기는 일종의 막간에 해당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려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주의자가 마지막으로 애를 쓰는 순간이다. 이들은 일본이 구조적 제약과 태도적 장벽이 결합해 자신들이 바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마저 꺾여버린 현실 앞에서 좌절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번엔 다른 장르로 일본을 만나볼까요? 미나토 가나의 소설 조각들입니다.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외모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콤플렉스가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들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비슷한 질문을 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 뽑고 싶었어요. 작가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싶은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은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본 것입니까? 정말 뼈 맞는 기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은 우선 심리 미스터리 소설이고요. 외모 콤플렉스 또는 트라우마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뷰티 클리닉이 주된 무대인데요. 주인공인 원장이 상담 고객으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친구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소설은 두 사람의 대화와 그 죽은 소녀의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오가면서 수상한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의 죽음도 외모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제가 책 일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기라 유우가 엄청나게 많은 도넛에 둘러싸여서 죽었다는 뉴스를 다들 알거든요. 시골에 사는 뚱뚱한 여자의 자살 같은 건 전국 뉴스는 고사하고 지방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지만 소문은 도니까요. 시체 주위에 도넛이 100개 넘게 뿌려져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도넛 개수가 걔 몸무게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랑 똑같다는 둥. 근데 뭐 때문인지 걔 엄마의 저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걔는 수면제를 엄청 먹고 죽었는데 도넛이 다잉 메시지다. 엄마를 고발하고 있다 등등. 유서가 없었으니 도넛이 유서라도 되는 것 마냥. 이상해요 그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내 지금 끊을 줄 알았어. 궁금하면 책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럴 거죠? 네, 궁금하시면 책에서 같이 확인해봐요. 오늘의 마지막 책입니다. 무협소설의 대가 김용의 청룡팔부. 오늘의 장르들 끝에서 끝으로 정말 대단하죠? 이번에는 무협소설입니다. 아마 무협소설을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이 작가님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용 작가님, 모르실 수가 없는데요. 전설 중에 전설, 레전드 아닙니까?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봤는데 영화 동방불패의 원작이 이분 작품이라면서요? 그렇죠. 김용의 소설 소호강호가 원작이고요. 그 외에도 영웅문, 녹정기 등은 정말 유명하죠. 이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상에 더 이상의 무협은 없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대가 중에 대가셨죠. 이 청룡팔부는 그 대단한 작품들 중에서도 김용 유니버스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작품이라고 해요. 이미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신간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 중요한 작품이 올해 처음으로 정식 완역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무려 10권 세트 쫙! 무협소설 마니아라면 이거 소장용으로 안 끌릴 수가 없어요. 북송과 요나라의 분쟁기를 배경으로 새 영웅의 모험과 격정, 의리와 기계, 사랑과 증오가 넘나드는 인간의 대장정이 광활한 스케일과 유창한 호흡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무협소설을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중국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대가 중에 대가의 작품이라 하니 이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인문, 사회, 동물, 추리소설, 무협소설까지 아주 다양하게 책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씩 원픽을 뽑아볼게요. 네, 저는 생각의 시대를 뽑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의 지능과 지식이 두드러지고 또 그 힘을 인간이 빌리는 시대잖아요. 이 책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딱 짚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 시대에 맞게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뽑은 원픽은요? 폭력의 위상학입니다. 우리 주변의 폭력이 무엇인지,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폭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면 많이 읽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뽑았습니다. 2020년 7월의 신간 속의 신간함께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여러분 여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장장 1년? 좀 넘게 여러분들께 신간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끌리는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신간함께 첫 시간 시작합니다. 신간을 소개한다고 하고 마음대로 골라오는 서점 털기죠. 부럽기도 하고. 뭐야, 왜 부러워요? 부자 되는 상상 추천합니다. 뭐야, 궁금해. 자, 이 다음부터는 책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바로 인별감성?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 영화를 기다릴 것이냐? 책을 읽을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고은 씨, 마지막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떨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주셨을지 궁금해요. 14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신간 소개는 새로운 컨텐츠로 계속된다고 하니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